문제가 오늘의 적, 개혁이냐 혁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려말 시절에는 강대국인 원나라의 간섭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몽골이 쇠퇴의 내리막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이때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기울기 시작한 원나라와 거리를 두면서 개혁 정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권력은 원나라에게부터 힘을 기른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친원파 세력입니다. 음서는 시험이 없이 관직을 받는 것입니다. 공민왕은 이러한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력인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실력있는 문관인 신진사대부를 모았습니다. 공민왕 시절에는 외적의 침입이 심했는데요. 북으로는 홍건적이, 남쪽으로는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이때 등장하는 영웅이 바로 이성계와 최영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최영은 홍건적과 왜구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며 백성의 지지를 열렬히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민왕과 신진사대부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공민왕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권력 다툼의 혼란기가 고려에 찾아오게 됩니다. 공민왕이 죽은 후 공민왕의 뒤를 이어 10살 우악이 즉위하였고 당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난 상황이지만 공민왕의 죽음으로 권문세족이 권력을 여전히 휘잡고 있었습니다. 고려말 백성들은 송곳탄을 꽂을 땅이 없었지만 대신 지배층인 권문세족들은 산이나 하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나라를 세워도 되겠는데? 히히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국지불국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국지불국, 나라이지만 나라가 아니다. 권문세족의 수탈에 백성의 시름은 커져가는데 피폐해지는 고려의 성에서 개혁이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권문세족의 1인자인 이인음은 부정불패를 일삼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 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 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우왕 시절 고려는 몽골의 북원과 중국의 명 사이에서 누구와 더 친화적인 관계를 맺을 거냐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북원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신진사대부는 명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375년 결국 친원파의 계략으로 신진사대부의 양날개 정도전과 정몽주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도전은 경상도 언양에서, 정몽주는 전라도 나주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이며 이색이라는 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공부한 베스트 프렌드 사이였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 사이에 쓴 시조를 보면 둘 사이가 매우 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으로 가니 길은 아득한데 청렬 관문 높아 나팔소리가 가하리라. 군대 안에 있는 손님들 중에 누가 제일인가. 달은 밝은데 그 사람 유공로에 기댔더라. 마음을 같이 한 벗이 하늘 한 구석에 각각 있는지 때때로 생각이 여기 묻히니 저절로 사람을 슬프게 하네. 지라는 불탈수록 향기 더하고 좋은 쇠는 빛이 더 나네. 굳고 고든 지조 함께 지키며 서로 잊지 말자 같이 맹세하네. 정몽주는 2년 만에 귀양살이를 끝내고 다시 나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도전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정몽주는 이성계가 전라도 운봉 땅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문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성계와의 인연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몽주는 이성계를 따라 출정을 자주 갔습니다. 이성계와의 인연을 계속해서 쌓아온 정몽주는 정도전에게 이성계를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정도전은 10년에 가까운 유배 생활을 끝마칠 무렵 당시 동북령 지휘사로 있던 이성계를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정도전은 가별초를 통솔하는 이성계의 통솔력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은 이성계를 자신의 이상을 함께 실현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던 중 1387년 12월 부패의 근원지 권문세족의 몸통을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권문세족의 1인자 이이님의 최측근 영운방의 노비가 고위관리의 땅을 빼앗고 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문세족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우왕은 염은번과 그의 가족을 참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인겸이와 염은방을 비롯 그들의 세력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이이님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영의 도움으로 이이님이 유배 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권문세족의 세력은 약화되게 됩니다. 1388년 과거 원나라의 영토인 철령 이북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문제로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서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우왕과 최영은 명나라를 꺾고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는 노동정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제안하며 노동정벌을 반대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를 수 없다. 둘째, 여름철에 군대를 발해선 안 된다. 셋째, 외구의 침략을 우려해야 한다. 네 번째, 장마철 전염병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우왕의 반대로 결국 이성계는 1388년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향합니다. 압록강 하류 부근의 위화도에 이성계의 군대가 다다랐을 때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에게 군사를 돌릴 것을 요구했지만 우왕은 회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정군을 이끌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를 계기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 이성계와 정도전, 정몽주 등의 신진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고려개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우왕이 폐위당한 후 우왕의 아들 창이 당시 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왕인 창왕과 그의 아버지 우왕이 고려의 혈통, 즉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면서 이성계와 정도전 등의 일파들은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는 폐가 입진을 주장합니다. 권문세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백성들에게 모두 무상으로 나눠주자는 개혁안을 내놓지만 권문세족의 심한 반발로 신진사대부 조주는 경기도의 토지는 관리에게 나머지는 백성에게 나눠주는 과전법을 제안합니다. 정몽주 역시 정도전의 개혁은 반대하고 과전법에 찬성을 합니다. 폐가 입진과 토지개혁을 완수한 이 지점에서 늘 뜻을 함께한 정몽주와 정도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이제 왕만 바꾸면 되겠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정몽주는 이대로만 고려를 운영하면 문제가 없겠다며 고려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신사대부의 몸으로 고려의 개혁을 하게 된 당신, 여러분은 정몽주의 의견과 정몽주의 의견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개혁인가 혁명인가? 당신의 선택은